광개토태왕, 그가 정복한 것은 영토인가 서사인가? 당신이 몰랐던 광개토태왕. 광개토태왕,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고구려 최강의 왕, 영토를 넓힌 정복자, 역사교과서 속 영웅.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정말 그가 영웅이었을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다. 누구에게 영웅이었을까? 왕에게? 귀족에게? 아니면 전장에 끌려간 청년들에게도? 집이 불탄 마을 사람들에게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에게도? 이 영상은 광개토태왕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를 찬양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단지 역사의 뒷면을 보려는 시도다. 왕의 칼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비문에 새겨지지 못한 이름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정복이라는 게임의 진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391년 젊은 왕자가 왕위에 오른다. 그의 첫 어명은 이것이었다. 영토를 넓혀라. 내가 강해야 고구려도 강하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왕의 심장 속에는 환호가 아니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공포로 시작된 야망. 391년 왕위에 오른 소년. 광개토태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고구려는 강대국의 잠재력을 품은 거대한 산맥 같았다. 넓고 견고했지만 아직 그 힘을 완전히 꺼내 쓰지 않았다. 젊은 왕자는 백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이었다. 담대한 왕자가 등장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 믿었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전략적 사고가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다. 하지만 역사서에 기록된 것과 달리 그의 첫 감정은 희망이 아니었다. 그건 두려움이었다. 강하지 않으면 나라가 찢긴다. 강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에서 지워진다. 이 공포는 야망으로 위장했다. 백성들은 그것을 왕의 결단이라 불렀지만 실은 생존을 향한 강박이었다. 백성의 평온한 세상에 생긴 첫 균열은 국경이 아니라 왕의 마음에서 시작됐다. 그 균열이 어떻게 대륙을 뒤흔들게 되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증명의 강박, 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전쟁을 결심한 계기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건 증명이었다. 스스로 강함을 증명해 두려움을 잠재우려는 결심. 그 증명의 첫 대상은 백제였다. 당시 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남부를 장악하며 고구려의 영향력을 압박하고 있었다. 지도를 보면 고구려는 북방의 강자였지만 남쪽에서는 백제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었다. 태왕의 심장은 점점 무거워졌다. 내가 강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제는 더 밀고 올라올 것이다. 그 생각은 절망의 형태로 커졌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그의 절망은 나라를 위한 절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개인적 절망이었다. 그 절망의 끝에서 태왕은 결심한다. 전쟁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내가 완성되겠다. 백성들은 이 결심을 영웅의 탄생이라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결심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칼이 아니라 왕권을 지키기 위한 제단 위에 올려진 칼이었다. 백성들은 왕을 사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의 전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복종의 감정. 그 복잡한 감정이 이 시대의 진짜 민심이었다. 완벽한 계획, 사라진 사람들. 정복의 설계도. 태왕은 정복의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백제, 외, 거란, 숙신, 그리고 신라까지 얽힌 동부가 정세를 거대한 바둑판처럼 펼쳤다. 그의 계획은 이랬다. 백제를 꺾어 남부 압박을 제거한다. 외의 영향력에서 신라를 분리해 동맹 혹은 복속 관계로 편입한다. 북방 유목 세력을 제압해 후방을 안정화한다. 영토 확장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확고히 한다. 역사적 전략으로 보면 완벽했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이 계획에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없었다. 군량은 징발로 채웠다. 이건 국가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실은 백성의 삶에서 미래를 떼어내는 행위였다. 청년들은 영웅의 군대로 불렸지만 사실은
왕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숫자였다. 마을은 국경 수비선으로 사용되었고 전쟁의 길목에 놓인 집들은 전략 지도에서 장애물 표시로만 존재했다. 백성들은 전쟁이 가져올 풍요를 기대했다. 하지만 왕은 알고 있었다. 풍요는 정복 이후에만 온다. 그 전까지 백성은 버텨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 버틴다는 말은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챕터 4. 진짜 조력자는 누구였나? 391년 신라의 구원 요청. 391년 신라가 외의 침공 압박 속에서 도움을 청한다. 태왕은 5만 대군을 보내 신라를 구원했다. 역사는 이를 동맹의 시작이라 부른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신라가 선택한 건 동맹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복종이었다. 구해준 자에게 우리는 따른다. 이때부터 전쟁의 서사는 새 국면을 맞이한다. 전쟁의 명분이 국가의 생존에서 왕권의 확립으로 완전히 이동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있다. 신라의 요청보다 태왕의 전쟁을 더 공고히 만든 조력자가 있었다. 바로 백성의 침묵이었다.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충성심이 깊어서가 아니었다. 그건 전쟁 외의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력자의 등장으로 국경은 안정됐지만 백성의 삶은 더 불안정해졌다. 조력자가 늘수록 희생이 커지는 구조. 이것이 고구려 정복 시대에 숨겨진 알고리즘이었다. 승리,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작. 395년 패수 전투의 진짜 의미. 395년 태왕은 패수 전투에서 백제군을 꺾었다. 이 승리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이 전투가 진짜 전환점인 이유는 승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이제 누구도 전쟁을 멈추라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권력 구조의 전환 때문이었다. 전쟁은 더 커졌고 영토는 더 넓어졌지만 전쟁의 이유는 점점 단순해졌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백성의 손은 박수치고 있었지만 발은 후퇴하고 싶어 했다. 마을은 넓어진 국토의 일부가 되었지만 삶은 왕의 영광 뒤에 묻혔다. 이 전환점 이후 전쟁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부의 삶을 소모하는 전쟁이 되었다. 그리고 태왕의 승리는 백성에게 이렇게 번역됐다. 우리는 강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강한 나라의 사람이 되진 못했다. 승리했는데 회복할 사람이 없다. 연전연승의 이면. 태왕의 전쟁은 연전연승이었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진짜 절망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했는데도 회복할 사람이 남지 않은 현실이었다. 군량 징발은 계속됐고 청년동원은 반복됐으며 전쟁이 지나간 마을은 재건되었지만 재생되진 못했다. 집은 다시 지었지만 사람은 다시 자라지 않았다. 노인과 과부, 아이들이 남아 왕을 향해 절을 올렸지만 그 절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다. 그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선택할 것도 없다라는 절망의 형식이었다. 이때부터 민심의 감정은 바뀌었다. 왕은 영웅이다에서 왕은 거대한 운명이다로. 영웅은 사랑할 수 있지만 운명은 사랑할 수 없다. 운명은 그저 따라갈 뿐이다. 서사의 독점. 414년 광개토태왕릉비. 414년 광개토태왕릉비가 세워진다. 이 비문은 왕의 공적을 기록한 불멸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이 비문이 불멸인 이유는 위대해서가 아니라 서사를 독점했기 때문이다. 비문에는 백성의 이름이 없다. 그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삭제된 것이었다. 왕의 업적은 국가의 업적이 아니라 왕만의 업적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반전. 왕이 강해서 백성이 따랐다가 아니라 백성이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이 강해졌다. 이것이 숨겨진 클라이맥스다. 전쟁의 승리자도 태왕, 기록의 주인도 태왕, 시대의 주어도 태왕. 하지만 시대의 동사는 백성이었다. 싸운 것이 아니라 따라간 자들이 만든 정복. 기록된 자는 한 명이지만 소모된 자는 수십만. 이 시대의 최후의 심판은 전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문장을 다시 해석하는 지금 이 순간에서 이루어진다. 영웅은 남았지만 시대는 남지 않았다.
태왕은 위대했다. 하지만 그 시대를 다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백성들이 왕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다시 태왕을 만나도 그 전쟁은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 성찰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영웅의 위대함에서 위대함의 비용으로 시선이 이동한 순간 고구려의 최강 왕권은 391년이 아니라 414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질문하는 2025년에 지금 시작된다. 역사는 왕이 썼지만 해석은 우리가 쓴다. 영토는 넓어졌지만 질문은 더 넓어졌다. 우리가 따라갈 시대는 우리가 선택한다. 우리가 따라간 왕은 위대했지만 이제 우리가 따라갈 시대는 우리가 선택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개토태왕은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자였을까요? 그의 정복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왕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문에 새겨지지 못한 사람들의 흔적을 남겨진 기록 사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